이거 뭐써 건데? 그렇다. 이게 더 눈 나쁜가요? 아니 무슨 막 우리가 아까 생각. 네. 아이고 의원님 또 여기서 뵙습니다. 아이고 여의도서 아주 고맙습니다.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아니 저야 뭐 맨날 이게 일 아니겠습니까? 그 자료를 획기하니까. 영양 산불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우리 임종덕 의원 사무실에 저희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얼마 전에 또 멀리 산천까지 갔다 오셔가지고 우리 영양의 위상을 또 한 번 더 살려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임종덕 의원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날씨가 덥지요? 예, 영양은 좀 덜 더울 줄 알고 왔는데 영양은 여전히 덥네요. 서울은 한 오늘 37도? 이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영양은 그래도 한 32도고 다행히 그래도 산불 나고 나서 이 영양 지역에는 큰 비가 오지 않아서 수해까지 겹치지 않는 것만 큰 좀 다행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안심할 수 없는 것이 이번에 그 수해에서 보셨듯이 지금은 이 이상기후 때문에 비가 오기 시작하면 한 곳에 집중적으로 쏟아져. 산청에 보니까 이번에 2박 3일 갔다 오죠. 1박 2일 갔다 오죠. 1박 23일 갔다 오셨죠. 그래서 뭐 김남수 대책위원장님 13분이 굴삭기? 예. 굴삭기도 가지고 왔다고 이제 산청에서 연락이 오는데 언론에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참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또 어려움이 있을 때는 다른 지역으로 또 도움도 많이 받았고 그렇게 됐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회복도 못한 상태에 있지만은 또 같은 산불에다가 수해까지 겹친 산청 주민들에게 영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이렇게 봉사활동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그래서 우리 산불기획 위원회, 주민대책위원회 위원회 한분 감사드립니다. 답답한 게 한두 가지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의도 오셔가지고 점심시간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남자하고 하고 그 행사하는데 제가 또 공식적으로 발언도 하고 참여하시는 더운 날씨에 하시는 땀 흘리는 식이 있으니 여러분 얼굴 뵈니까 그때 다 뵀던 분들 같아요. 이제 그런데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이 100% 금방 스위치만 딱 누르면 해결이 되고 이게 아니니까 답답하게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산불 특위에서도 그 이후에 왔다 가시고 난 다음에도 전체회의가 있었고 그때 이제 특별법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특위 예하의 법률 소위가 하나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거 가지고 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다 싶어가지고 제도 소위라고 해가지고 그 법률 소위에서 다루지 못한 산불 특위에서 다뤄야 되는 많은 부분들을 별도로 이제 다룬 소위원회를 하나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저도 그 안에 들어가서 잘 정도를 계속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 뵙고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이유도 지금 산불 특위에서 하고 있는 특별법에 관한 내용, 거기에 담아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각종 이제
법적 제도적인 미비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산불이 나고 나니까 문제는 생겼고 그 문제를 담아낼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생각들이 나다르지 않는 행동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러분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 거고 그걸 또 담기 위해서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부처를 또 설득해야 되는 부분이고 부처 차원에서는 또 예외적인 부분들을 일반화시켰을 때 앞으로의 문제 이런 것들을 또 저희가 많이 연구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특이하고 중앙부처의 관련 부처의 협의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고 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특징 하나, 사안 하나가 중앙부처로 올라가 보면은 담당 부처가 다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조금씩 다 걸려 있어. 그래서 이게 과연 행안부에 관계되는 것인지, 사업부에 관계되는 것인지, 중소기업부에 관련되는 것인지, 뭐 이제 예? 이런 것들이 다 조금씩 연결되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좀 정리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 과정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특별부가 관련돼서 8월 말까지 해달라고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거 다 전달을 했고요. 소위가 지금 열려가지고 그 법에 관해서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들이 제시한 법을 가지고 아마 이제 포함을 시켜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안에 통일된 법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고 소위위원 의원하고 제가 소통을 해보니까 아주 그래 소위 자체를 몇 번 더 열어가지고 좀 더 완전성을 좀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어서 목표는 하여간 8월 말까지 목표로 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아까 했던 각종 이제 제도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담을 수 있는 소위에서 또 그 대표적으로 이렇게 다루게 될 내용은 이 산불 났을 때 지금은 보면은 이 주무 부서가 좀 나눠져 있어요. 들풀이냐 산불이냐 뭐 인적이 나는 분야에 따라서 책임자도 나눠진 것 같아요. 하긴 산불로만 봤을 때는 산림청이 지금 주무부서인데 산림청의 공유 업무 자체가 산불이 진화라기보다 산림의 관리와 관련된 지금도 정성 진화에 관한 정성들이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문제지도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들 업무 부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은 지금 문제를 하는 것들. 그다음에 헬기 도입에 관련된 문제들. 그다음에 각 부처와 관련돼 가지고 업무 분장에 관련된 문제들. 그다음에 지금 제가 듣기로도 조금 전에 우리 군수님이나 우리 서부 지역의 담당 의원님하고도 의원님들 질문을 했습니다만 무허가 창고, 특히나 창고와 관련돼서 실질적인 피해는 많은데 지금 현재 도장에는 담아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하나씩 다 우리 저 손을 다쳐가지고 아직도 지금 장가 맡기고 계신 분들 계시는데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특이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말씀하신 그대로가 맞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 부분도 좀 현실적으로 어떻게 좀 나는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좀 알아채면서 이게 동북쪽에서 당장 할수 있는 부분도 아닌 거예요. 진행되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난번에 제가 서울에 오셨을 때 식사하면서 같은 테이블에 앉은 우리 5계시 분이 경성부터에서 피해를 많이 받고 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그다음에 그쪽에 아는 사람들 이야기를 좀 들려오는 소리들을 보면 그래도 우리 영향이 이 피해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빠르게 우리 군 차원에서든 아니면 선출직원들 꾸준히 진행되고 있고 큰 마찰 없이 가는 것들이 이 선출직 의원들이나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산불 피해 이 대책위원회 위원들을 한 분 한 분들이 서로가 우려다운 소리도 역지사지 하면서 이해하는 것을 서로를 바라봐주고 힘내주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필요하게 감사하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오늘 뭐 이렇게 보좌가 한 이유는 뭐 그런 내용들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보다는 지금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신경을 쓰고 있다고 현실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더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어봐야 되고 그걸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만이 특이해 가지고 부처에 장차관이나 부처 입장으로 왔을 때 설명할 수가 없고 또 걔들이 어떤 다른 이유로 해가지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확실히 주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듣고 좀 배우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훨씬 단호하게 있는 이야기 쭉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교수님도 그렇고 우리 의장님도 그렇고 의원님들 조연까지 다 이렇게 같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이런 자리가 사실 원스톱으로 문제점들을 떠올리면서 공감할 수가 있고 공감을 해서 토의도 잘 올려가지고 의견들을 제시하고 이렇게 하면 오해 없이 문제를 동시에 공유하고 참 바람직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남수 영양산골 비상대책위원장님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정 활동에 바쁘신 임명도 의원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수님도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의원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도 와주시고 또 군의원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엊그저께 산청에 일단은 가서 하게 된 계기가 우리가 받은 것만큼 돌려드리겠다 그런 목적으로 가져가고 그리고 또 계기가 사상자가 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황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좀 위로도 해드리고 또 실제로 어떤 좀 우리가 먼저 5개 지구 대책위가 있었는데 선발대로 연합이 먼저 의견을 꺼냈고 우리가 먼저 출발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랑 비슷한 상황이었고 뭐 우리보다 어떤 면에서는 작년에 이밤 대천 금화 금리피 한 10배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대천 금화에도 갔었는데 요 산천은 지형이 더 높을 때 주민들이 다락봉식으로 주택이 있어가지고 여기가 실려가지고 위에서부터 싹 쓸어버리니까 쫙 밀려버리더라고요. 허리 높이까지 흙이 차고 작년에 그만 치우는데 요만큼밖에 안 됐거든요. 요만큼 삽질한테 죽겠더라고요. 더 하려고 했는데 기계도 우리가 가고 사람도 우리가 가고 그래서 철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활동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점이 저 사람들 돈 많이 받았다 이런 소문이 아닌 게 아니라 영양분에 돌고도 있습니다. 부자 됐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데 우리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고 일일이 잡아가지고 나 이거 통장 까가지고 얼마 받았다 이거 가지고 뭐 할 수 있느냐 말도 못하겠고 그래서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는 우리가 받은 만큼 그 이상으로 국가와 사회에 돌려드리겠다. 우리가 받는 구별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요구하고 대신 그만큼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면서 살겠다 이런 의지의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점이 끝도 없습니다. 그래도 그거는 나중에 세상에는 일단은 큰 틀에서는 우리 비상대책위원회는 그렇게 잡아나가려고 합니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이제 세부적으로 좀 이따가 위원들 또 주민들한테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 자료 모두 다 산불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해주시고 또 의원님 말씀드릴 때 부분도 그리고 군수님이나 도의원님이나 의장님 얘기해 줄 부분도 그렇게 하고
오늘 군에서 담당자들이 안 와가지고 좀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양해해 주시고, 예, 그러면 또 다음 이제 위원장님께서 요 책자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네. 제가 원래 어제 급하게 이거 PPT로 만들었는데 칼라 복사기가 어디가 1분 칼라는 전부 헛되기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이틀은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티 주문 목표입니다. 주체일은 동해안 대형 산불 2022년도에 났습니다. 우리가 알고 여기 동해안 대형 산불의 제일 큰 피해 지역은 울진입니다. 그리고 영남 초대형 산불 피해 우리가 해당되는 거죠. 여기에 차이점. 그다음에 영남 산불의 일상 회복 과정에서 이슈들이라고 잡았습니다. 밀집된 임시 조립 주택의 장단점과 농업 분야 피해 초고령화, 마을 소멸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제 3은 경남 경북 초대형 산불 피해 보상 및 복구를 위한 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제 1-1에 넘어가겠습니다. 동해안 대형 산불 실제로는 제일 큰 피해가 울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울진에 그때 가구 파손이 전파가 270가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영남 초대형 산불은 뒤에 나오지만 전소가 3,592채입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여기 보면 면적도 다 나오죠. 면적이 거의 10배입니다. 자, 뒤에 피해 규모는 동해안 산불은 사망이 1명인데 우리 여기 영남 산불은 사망이 27명, 부상자가 또 이렇게 많습니다. 이분들에게 이제 우리가 일일이 보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특별법에 담아있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나오는 인명피해, 주택피해, 농업피해. 자, 동해안 산불 같은 경우는 주택피해 이걸 특별법 없이도 해결을 할 수 있었던 원인이 규모에 비해서 국민성금이 많았습니다. 국민성금이 거의 1,000억에 가까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로도 가능했는데 지금 영남 산불 같은 경우는 성금은 1,700 몇 억이라고 그러는데 약 1,800억이라고 치면 근데 10배 정도 되니까 이게 규모가 성금으로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경지 피해도 마찬가지고 산림 피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제 2로 넘어가겠습니다. 영남 산불의 일상 회복 과정에서 이제 예상되는 이슈들입니다. 울진, 속초, 강릉에서는 이게 밀집된 조립주택이 아니었고 각자 개별로 다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근데 이제 문제가 각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산사태의 우려가 많아가지고 공무원들이 애를 먹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별이 반드시 좋은 점도 아니고 밀집됐다고 해서 나쁜 점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점은 이재민 간 교류가 좋고요. 사회적 고립 위험이 낮아지니까 장점이 되겠습니다. 단점은 대신 이제 울진 사례에서도 이웃 간에 같이 1m 거리에 있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닭국하고 비슷한 거리로 띄어져 있었는데 텔레비전을 각자 좋아하는 텔레비전을 보지를 못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물병도 날아가고 뭐 욕이 나오고 막 그랬답니다. 이웃 간에. 그래서 이제 갈등 위험이 있으니까 요걸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많이 써야 됩니다. 우리 비대위에서도 애를 많이 써야 되고 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농업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 규모가 이제 작은 사람과 큰 사람 이게 여기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작물에 따라 과수원이냐 아니냐 뭐 그다음에 송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에 따라서 보상에 의견 차이가 존재할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 간에 이제 보상 금액 가지고 다툼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울진 같은 경우는 송이산 보상금 가지고 소송도 걸리고 나중에는 또 이게 인명 훼손 사건이 있어가지고
형사소송까지 갔었습니다. 이기 때문에 송이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저 역시도. 그 다음에 초고령화 마을 소멸이 있습니다. 울진 산불일 때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37%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근데 지금 우리 영양군은 인구 비중이 65%가 넘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제일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초고령화 마을인데 산불까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작은 임시주택에 살고 있다는 것은 폐쇄공포증, 그리고 광장 공포증, 그 다음에 무력감 이런 걸 많이 호소하는 겁니다. 지금도 벌써 호소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뭘 채워줘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군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굵직굵직하게 제가 잡았습니다. 영남 초대형 산불 피해 보상 및 복구를 위한 특별법의 필요성. 첫 번째 문제가 현실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보상에서 제외되는 피해가 많아가지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한다. 이게 무엇이냐면 지금 과수원 같은 경우가 다시 과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봄에 불이 났는데 3월 25일입니다. 그 뒤에 식목하기가 사실은 불가능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식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벌써 1년이라는 공간이 떠버리고 또 그 식수가 3년 이상 돼야 열매를 맺으니까 과수업 같은 경우가 한 3년에서 5년까지 좀 생계가 좀 위험해지고 그 다음에 꿀벌 농사, 양봉도 3년에서 5년 사이는 아마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업, 축산업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지금 현재 통장에 있는 돈들이 지금 농협 대출금, 축협 대출금 이렇게 대출금도 갚으라고 이제 조만간 내년쯤 되면 들어올 텐데 그거 갚고 나면 생계가 아주 위험해지니까 이 부분에 걱정이 많습니다. 두 번째, 생계와 주거의 불안과 막막함. 농촌에서 살고 싶은데 사실은 농촌이나 도시나 주택 건축비는 똑같습니다. 땅값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금액 가지고는 우리가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불안하기도 하고 앞으로 먹고 살아야 될 문제가 있으니까 생계비를 떼고 나면 더더욱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울진에 같은 경우에도 5에서 10% 정도가 생업을 포기하고 그냥 멍하게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도. 군에서도 뭐 고민을 하고 계실 테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군수님한테 이재민들 일자리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벌려달라고 말씀을 건의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꼭 좀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리적 트라우마,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심리적 충격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센터. 이거 의원님 이거 영양에 꼭 설치해 주십시오. 우리 영양에는 병원 하나 없습니다. 타시군보다 더 열악합니다. 영양에 꼭 좀 유치해 주십시오. 트라우마 센터만큼은 영양이다. 지리도 좋습니다. 청송에서 올 수 있고 영덕에서 올 수 있고 안동에서 올 수 있고 제일 먼 의선도 사실은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영양에 꼭 좀 받고 예, 그 다음에 공동체 갈등 문제가 있습니다. 예, 지금 불이 나고 나니까 앞으로 이제 8월 15일 날 동네 대부분의 동네가 영양에는 8월 15일 광복절 전후로 해가지고 동네 잔치를 하는데 지금 불탄 사람과 안 탄 사람 그리고 젊은 사람과 나이 드신 어르신 사이에 이게 갈등이 지금 계속 표면화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화미이동만 해도 동제를 어떻게 할 건가 막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동네를 지켜주던 울타리가 있었는데
불이 타면서 울타리가 많이 부서진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타지 뭐 외부 강사라든가 외부 전문가들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되는데 비용이 들어가더라고요. 군수님. 이 부분은 군에서 좀 지원 좀 해주십시오. 뭐 피해자 구조센터, 뭐 구조인 협회 뭐 이런 데 알아보니까 비용이 들어가요. 그 비용을 이제 또 이재민들이 부담하기에는 또 저희들이 사실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 일이 급합니다. 우리는 사실 지금 아슬아슬한 낭떠러지 위를 걷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발 한번 삐끗하면 추락해서 못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경제적으로도 그런 상황이니까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저희들이 추구하는 거는 같이 사는 겁니다. 더불어 살고 가치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은 남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불이 나면서 어떻게 보면 더 남을 돌아보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남을 돌아볼 계기가 언제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통과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좀 더 지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의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다행히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겐 오늘이 있습니다. 오늘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각오로 이재민 우리 임원들한테도 부탁드리고 다 공무원 군수님 이하 공무원들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건 안 하셔도 되고 기병답으로 그러면 되겠습니다. 예. 요거는 준비 많이 했는데. 예, 의원님께 요거 드린 거는요. 저희 지금 도에서 지원한 요겁니다. 요거 밑에 요 부장입니다. 도에서 지원한 임시주택이 비가 많이 오니까 비가 물이 줄줄 샜습니다. 2번이나 샜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업자하고 5번에 걸쳐서 그 제작 업체하고 5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여러 보강 공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비가 더 오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제가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경상북도에 설계도, 시방서, 시안서, 계약서 일체를 좀 보여줘 우리한테. 그러면 우리가 구조가 이러니까 비가 선다 아니면 뭐 문제가 있으면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파악도 하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활용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전체 비공개로 줬습니다. 저한테 무조건 안 된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의원님은 이거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안 되지만 공공개센터인데 전체를 공개 대상이라고 통보를 왔답니다. 전체를 비과세는 주택에 비공개 사유 주택인데. 예 사유가 뒤에 저희 누가 보낸 거예요? 제가 보냈습니다. 위원장님은 도청에 도청에서 이렇게 비공개 사유로 예. 이야기했다. 전체를 답이 왔어요? 이게 지금 답이 지금 답신이 답이 이겁니다. 없잖아요. 전체가 비공개랍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비공개 사유. 이해가 안 됩니다. 죽으면 그거 하면 거는 비부가 아닌데. 아니 의원님은 가능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마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니 하면 20몇 동은 기부가 아니잖아요. 아니 이제 총 39개 그래, 공이 설치가 돼 있는데 네, 그게 처음에 기부가 아니에요. 처음에 비가 왔을 때 형광등을 타고 물이 두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아니다. 야, 너네들이 제작을 잘못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설계도대로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도로 달라 그랬더니 도청 그 건축가 있으면 못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그럼 이거 뭘 보고 지었냐? 설계도가 그걸 없다는 거예요. 도청에서 만든 거예요, 아니야? 도청에서 주문해서 우리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빌려주는 거예요? 아, 구매가 아니고 빌렸습니다. 사가지고 와. 네. 도청에 사가지고 우리한테 그렇죠. 도에서 구매를 한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 도에 해소해 갑니다. 예. 그 와중에 공무원이 하는 소리가 한 동당 6,6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그거는 6,600이라고 도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도 총무부에서. 도청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에 후원도 안 돼가 있고. 이미 제작이 됐잖아요. 그죠? 네. 그게 별 차이가 없어. 아니 이걸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하다 보면 생기는 안세도록 만들어야 이게 뭐 그 우리가 개인인데 주는 제도도 아니고 도에서 이렇게 공공업체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뭐 도에서 제공해 줄 때는 일을 하고 되는 게 아니고 자네가 됐는데 업체를 잘못 만나가지고 된 그런 거. 그러니까 그건 그 책임을 도에서 감독할 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비가 새는데 감독을 마음대로 못하는 거 아니냐? 근데 비만 새는 게 아니고 예. 가스레인지 위에 후원도 안 돼가 있고요. 그러면 하기로 했잖아. 예, 가스 우리 그- 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아직까지. 그것도 이제 처음에 설계할 때 도에서 당연히 가스나 예 요리를 하면 냄새가 난리가 나고 또 여름에 얼마나 덥겠습니까? 근데 일산화탄소 질식 문제도 있는데 그것도 없이 넘겨줬다는 거죠. 그리고 업체가 하는 소리가 우리는 설계도 받을 때 후드가 없는 상태의 설계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업체에서 하는 소리가. 이거는 한번 들여다봐야 돼. 근데 후도 없이. 네. 사고가 나면 이거 예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사고 나고 나서 할 게 아니라 맞습니다. 지금 이런 징후들이 나타난다는 소리는 이게 급하게 이제 요구를 아마 했을 거고 네. 제작하는 과정에서 이 시공간에 부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불편함을 있고 그걸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사고가 나면 안 되잖아요. 가스 그렇죠. 문제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경상북도 차원에서 좀 봐야 되니까 나도 뭐저 도지사님을 통화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할 테니까 이게 영향의 문제만은 아닐 거예요. 또 다른 데도 또 있지 않은 데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전체 점검을 좀 하도록 도의원 차원에서 그렇게 좀 해서 이거는 예방 차원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가 샌다 그러면 당장 이거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냥 해소를 시켜줘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러면 빌려줬는데 거기서 샌다. 그럼 누가 해줘? 그리고 일단 관리 책임은 경상도 있는 거 그럼 경상북도에 그거까지 도에서 업체에다가 해서 뭐 모드를 바꿔주든지. 이 하는 과정 중에 이게 급하게 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이런 제작상의 문제가 하나하나 보완하는 쪽으로 가면 됩니다. 아니 근데 이걸 제작을 할 때 도에서 교수님 책임자들이 말씀이- 가서 봤을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문제점을. 지금 설치해 놨는데 네, 세심하게 안 봤다는 거지. 예. 보완을 제가 한 방법 찾아가지고 그러니까요. 문제점 이제 그래. 분에서 계약한 물량은 그런 게 없는데 왜 도에서 계약한 가스레인지 것만 인덕션 이러냐는 거죠. 원하는 뭔가 사람. 문제가 있잖아요. 인덕션은 인덕션대로, 가스는 가스대로. 총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건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점검을 좀 해서 여기 우려도 있고 불만도 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하절기가 되면 비가 오고 하니까 나중에 그렇죠. 저기 나중에 만약에 문제가 가스 생기면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일파만파예요. 맞아요. 안 된다. 지금 사전에 징후가 나타날 때 바로 잡아야 돼. 그렇게 하고 저도 한번 통화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의원님께 제가 드렸습니다. 위원님 다음에 계속 한번 질의한다. 잠깐 이거 아까 삼국장님 내가 의원님이 궁금해하시는 거 잠시만. 경준 씨하고 소개하시다. 예, 잠시만요. 의원님이 요 어떻게 들은 것 중에서 궁금해하시는 걸 한번. 예. 아니면 궁금하다 이거 내가 멘트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심리적 트라우마 센터 예. 이게 이제 지금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들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마 특별법에도 이게 필요성 정도만 언급되고 이렇게 되는 상태인데 이걸 좀 구체화를 시키는 과정들이 아마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 이제 트라우마 치료 센터를 설치한다면 장소의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제 가장 이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은 아마 피해가 된 지역에서의 시공간적 불안 지점을 기본적으로 생각하려고 해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보면. 근데 이제 우리가 영양적으로 이제 만약에 온다면 저도 뭐 끌어올 수 있는 연구만 잘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언뜻 생각 드는 게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센터니까 치료에 대해서는 사실은 영향만한 데가 없어요. 자연적으로. 그렇죠. 이분들이 그리고 시공간 쪽으로도 그렇게 뭐 이렇게 많이 치우쳐져 있다기보다는
위치적으로는 그래 북쪽이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한번 관심을 가지고 수정을 하겠다는 약속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내가 무슨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뭐였지? 현실의 문제죠. 맞아. 지금 공동체 갈등 이야기를 지난번에 할 때도 이야기를 좀 언급하셨던 것 같고, 또 지금 뭐 다른 데서 들린 이야기도 좀 한데 지금 심각한가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석부면이다. 면찬이 면에 그다음에 리가 있고 그 리에서 뭐 여러 가지 자생적인 어떤 것들이 유지가 가고 있었을 텐데 이게 산불이 나면서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제일 이제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는 제일 큰 거는 이재민과 비이재민, 불에 탄 주택과 안 탄 주택 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 약간씩 전부 비슷비슷하게 살던 집 중에 조금 허름한 집이 있는데 8천만 원을 보상을 받았다. 나는 하나도 없어. 이 같은 경우는 차라리 내가 이 집 불을 질러버리면 안 됐나. 이런 은연중에 이런 게 계속 나오는 거죠. 넌 좋겠다. 나는 한 푼도 없는데. 예, 이런 이게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니도 그럼 불 지르고 너 집에 불 질러라. 내 보고 좋다 하지 말고 이래갖고 싸우게 되는 거야. 저희 동네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뭐 저거 이쁘네. 지금 불 지르면 보상 되나? 아니요 그러니까 저거 이쁘네 그러니까 그럼 니도 불 지르면 온나. 그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게 심당이 이게 없어. 결국은 이제 이 산불이라고 하는 재난 경계에서 이제 피해를 입으셨고 그 입은 분들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이제 보상을 해주는 과정 속에서 그걸 100% 다 계산을 해가지고 이 집은 지금 지은 지가 40-50년 돼가지고 가치가 뭐 1,000만 원밖에 안 돼, 2천만 원밖에 안 돼. 그걸 해가지고 그걸 다 해주기가 사실상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국가나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는 시민들의 입장,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손해 보지 않고 이제 보상을 할 거냐를 대변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자체가 모든 사람의 눈높이를 맞춰줄 수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런 가운데서 바로 옆에서 그 사정을 잘 아는 주민들 사이에서의 상대적인 어떤 나탈감,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분란의 소지가 되고 있고 기존에 참 이렇게 잘 이렇게 지내던 부분을 금이 가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일이고, 근데 이게 또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는 정말 빨리 해소가 돼야 돼. 안 그러면 점점 깊어지거든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참 답답하네요. 이게 뭐 우리가 이제 극부 행정을 하면은 이제 형평성의 문제를 많이 제기하거든요. 이제 보면 이제 저희들은 이제 제도권 안에서의 형평성을 주장하는 반면에 우리 여기서는 그 현실적인 상황에서 그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게 개입이 큰 거예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제도적으로 옮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뭐 우리가 그 받은 분하고 그런 갈등 요인을 가급적 안 만드는 게 좋고 특히 그 받은 분들이 오픈 안 하는 게 좋아. 그래야 제일 좋습니다. 나는 얼마 딱딱하고 저러면은 이게 또 갈등이 오는 거죠. 근데 금액적인 문제도 있지만 기본을 다 알고 있는데. 있어도 얼마 이게 다 분야 알고 보여주면 속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금액도 그렇지만 물품이 오는 것도 물품도 그래, 물품도 맞아요. 보면은 야 그거 왔대나 하면서 너는 뭐 불나가지고 오빠 어이가 없어요 말하려고 하면 진짜로 그것도 내가 진짜로 어이가 없는 말을 많이 해요. 서로가 배려를 이게 해야 되는 차라리 안 받는 게 나아요.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진짜 좋은 게 오는 것도 아닌데도 왜 되냐면은 이게 보면 성금품들이 이재민 대응하기 위해서 오는데 특히 우리도 아마 반대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저 사람 피해 안 해봐서 이게 우리가 하려고 요구했는 게 사실이거든요. 맞죠? 맞고
또 그 사람들은 그리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래 먼밭이 얼마 탔는데 집이 안 탔다는 이유로 뭐 남의 박사 하나 안 주더라 하는 이런 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우리가 그 지금 나머지 여부로 남았는 걸 가지고 좀 그런 배려를 해줘야 돼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음엔 한 박스라도 나눠주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주택 피해 입은 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저희들도 하는데 사실 그거 배분하는 게 엄청 힘들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차가 없이 산더미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공무원들이 그 날밤 새고 작업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시간 잘해주고 좋은 소리 못 들어요. 솔직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좀 이해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조금 이제 혹시 추가로 그런 걸 좀 다른 데로 배려해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물품 많이 들어오면 저도 동네에 불 안 난 집도 주고 한 번은 빵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그 빵이 그날짜게 엄청 들어왔어요. 몇 박스씩. 그래갖고 이거 그날 다 먹어야 되니까 동네에 뭐 빵하고 배짐이라고 했더니 한 분이 있다고 오시더니 이것도 사람이 먹으라고 주는 거냐 감사. 해관에다 탁 던지고 가는 거야. 우리도 먹는다. 오늘 날짜라서 이래가 갈라 먹는다고 내 딴에 줬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고 가노 이러니까 거질러는 그 사람인데 제가 물품을 하나도 안 줍니다. 진짜 그때 많이 울었어요. 예. 저도 질문 있습니다. 군수님과 의원님께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매뉴얼은 치료비가 없지만은 재량으로 좀 치료비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난 아직까지도 치료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치료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화상 연구라는 거는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병원에 태어날 때마다 4,100만 나오지만 지금도 연구를 계속 하고 있어요. 일도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손 다 다치고 얼굴, 팔, 발까지 다 다쳤으니까 좀 적으로 좀 구입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로금조라도 좀 어떻게 안 되겠나 물어보겠습니다. 억울한 면이 없도록 좀. 진짜 충분히 뜻은 알겠고요. 이게 보면 또 이제 그런 부분 이제 선정을 배분하는 이 기준들을 정할 때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의견들 우리가 같이 우리가 차도 담아서 타고 났지만 산도 타고 다른 강 거는 요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강구를 하도록 그랬어요. 차도 그렇고 그래도 치료비라도 좀. 뭐 차는 어차피 보험을 해야 되겠 방금. 아니 그 보험은 일단은 하고 근데 개인적으로 교수님 돈이 보험으로 들어가잖아요. 택도 없이 받으니까요. 그건 네. 진짜로. 그것도 수가도 많이 올라가고 네. 하지만 치료비는 좀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소되는 지금 차도 계속 이거 1년간은 지금 아직까지 이거 몇 년 갈지는 모르지만 연고는 1년을 발려야 됩니다. 하여튼 뭐 그런 의원님께 부분들이 제가 지금 이따가 편지도 한 통 드리겠습니다만 그거 혼자 이게- 살아남았는 게 산골짜기에서 30분을 걸어 나왔어요. 그런 삶이라는 이게 게 좀 있습니다. 현장에서 들어보면 한부남불의 사연이라는 게 정말 참 가슴 아프고 이걸 다 이제 현실적으로 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걸 이제 특위에 가서 논의하고 중앙부처에 이제 공무원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걸 없던 것들을 새로 지금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 과정들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형평성의 문제, 무슨 문제, 공무원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봤을 때 또 들어보면 그 사람들의 현실적인 문제, 또 인식도 또 수긍할 수밖에 없는 또 현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이렇게 가는데 좀 딱하네요. 지금 그 이렇게 화상 입으신 분들이 많나요? 영양에는 크게 제 많지는 않아요. 혼자- 요 이제 크게 시험 입은 한 분인데 아, 다른 그러니까 분들은 뭐큰 예외가 적이 없어요. 되는 거예요. 아 두 분인데 한 분은 장수엽 씨 네, 여기는 얼마 안 있고요. 났고요. 그래 약하고. 저는 온몸에 그럼 이제 몸만 안 닿고 문제는 정부에서 단 한 분도 지원 안 해준다는 사실. 예, 그 자체가 해결돼요. 네, 그래서 교수님께 진짜 뭐 다른 아까 의원님도 말씀. 의원님께도 이따 편지를 좀쭉 적어다 사연을 좀 많이 그 이슈를 적어놨지만 지난번에 제가 좀 장경에서 이야기를 듣고 예, 예. TV에 가서 이야기를 예, 하니까 화상 입은 분들이 다른 데는 좀 있더라고요. 예, 다른 데는 있다고 그래서, 얘기를 그래서 하니까 다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 안타까운 점이 하는데 그걸 이제 이게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서
그건 들어가긴 들어가야 될 거예요. 특별법에는 좀 네. 적시를 해서 그 부분들이 좀 문제가 해결되고 앞으로 계속 일어날 거니까 네. 그건 가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하여간 지자체의회는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지금. 하여튼 그런 방법 그런 그게 부분도 일도 지금 1년 동안 그런 제가 부분도 우리가 이제 못하고 그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뭘 한번 그 논의를 네네. 하겠습니다. 예. 특별법이 안 되더라도 군수님 재량으로 그래 우리가 운이 한계가 있다. 그게 하면 몇 달 전부터 계속 했는데 그 도지사님 왔을 때도 뭐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안 넘어가잖아요. 말로만 그러지 말고 신경을 써달라 이 말이죠. 하여튼 우리가 특별법에 그런 부분들을 좀 담아주는 부분들 또 보건복지부가 좀 나서서 그런 아니 그 부분들. 특별법은 특별법이고 요번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 영양분이 이제 혼자 있으니까 억울하잖아요. 그죠? 신경을 써달라 이 말이죠. 아니 그 약간 부분을 뜻은 충분히 내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같이 논의를 하겠다 하는 그런 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제 우리가 지자체가 솔직히요 이번에 하면서 이 돈 있는 거한 400원 하는 거이그 환불된다고 다 닦아서 우리 당연히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청소이나 영덕은 아마 벌써 빚어겠죠. 빚쟁이에요. 그리고 지금 어제 MBC의 뉴스에 봤지요. 그 지자체가 진짜 지금 이거는 심각해요. 해가지고 믿음이 안 돼가지고 나중에 아무도 못할 지경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부에 좀 도움을 요청해요. 연구 쪽으로 가보니까 엉망이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시댁 쪽이 울진 쪽이라서 한 바퀴 다 둘러봤거든요. 그 지금 너무 안타까워. 방금 부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이제 예결위를 작년도에 이어가지고 올해도 예결위원을 하고 있는데 산불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 추경할 때도 그렇고 들어가보고 이렇게 하는데 지자체별로 5개 시군의 산불 난 지자체의 재정 상태가 그래도 영양분이 좋았어요. 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하는데 청송이라든가 영덕이라든가 이쪽은 거의 그 자체가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다 채권 지방채를 발권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어려운 이렇게 상태고 이러다 보니까 지자체도 사실 여력이 없다. 그래서 이번에 2차 추경하면서 지금 개인들한테 뭐 15만 원에서부터 52만 원, 뭐 3만 원 주는 그 자체의 상당 부분을 지방에서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실제 2차 추경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위원으로서 그걸 따지면서 지방에 지금 빚이 나가지고 산불 나가지고 빚을 지금 수백억 수천억을 내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지금 쿠폰 발행하는데 또 돈 쓰라고 주면은 지방이 파산난다 해가지고 그걸 다 지방에 그게 0.1%만 1%죠 1%. 처음에 2%라는 거 1%로 했는데 1%도 부담이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으로 한 18에서 20%가 지금 비용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8에서 20%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범위가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 좀 규모가 적은데 우리는 몇백억인데 그건 몇천억 되고 몇천억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자체가 뭐 4,500 그 손실 나쁘면 회복 불가능합니다. 우리도 매일 똑같습니다. 이 돈은 뭐 완전 누는 게 아니고 그거 우리가 돈 우리 범위 내에서 아껴 쓰고 이래가지고 잘라서 이렇게 이제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군수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불탄 사유림이 많지 않습니까? 꼭 국공립에 폭력을 세우지 말고 사유림에 또 폭력을 세우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주민이 참여, 주민이 주주로 참여하는 폭력 발전단지는 불탄에다 폭력을 폭력이라는 세우죠. 게 이렇습니다. 이제 아마 그 보면 아시겠지만 아무리 되는 게 아니고 적어도 25% 이상 효율이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그렇다면 많지가 않아요. 특히 그 서포 이쪽 지역은 낙동정맥 여기는 바람 풍길이 좋아가지고 산업을 하는데 네. 지금 현재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가능한 지역은 지금 서포에 지금 남은 데가 이제 포산 정도가 남아있어요. 다른 데는 거의 풍력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포산 정도가 남아있고 지금 이제 3위에 이제 영양 풍력이 이제 리파워링 공사를 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지금 이제 뭐 지분 보상 자체가 그래도 다 정리가 됐잖아요, 그죠? 큰 문제가 없는데 농사를 짓기 위한 창고라는 데가 저기 하고 이런 부분들이 보상을 제대로 못 받는다. 이게 영양의 문제만 아니고 전 지역에서 다 공통적으로 그 부분이 이슈가 되고 있고
근데 사실 그 창고에 뭐 참 비싼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거는 이제 허름하게 그냥 이거 하나 1,000원 정도밖에 없는 것도 있고 이 참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이제 현재 행안부 차원에서는 이 자체가 모바일 경우는 그것을 보상하지 않는다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걸 지금 피해를 입은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집보다 훨씬 더 많은 돈도 들어갔고 그 안에 탄 것도 있고 현실적인 피해는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좀 해결을 해줄 것이냐를 특히 차원에서도 그렇고 좀 고민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지금 정부 차원에서 과연 무허가 한 부분들의 보상 문제를 공식적으로 하게 됐을 때 또 다른 부분에 대한 교섭이나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다면 지자체에서는 들어온 성금 중에서 일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지금 구성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최대한의 어떤 그 피해에 대한 보상들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지금 군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중앙부처 차원에서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도 테두리 안에서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를 같이 다루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지금 현재 허가받은 창고도 보상에서 저희도 있습니다. 그건 아니. 그거는 아니요, 그거는 우리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 그거는 지금 그거는 안 문제가 나오고 없어요. 있습니다. 지금 주택에 이렇게 집이 있고 이렇게 이게 원래 이래 아직 안 나옵니다. 보상에서 저희도 있습니다. 참고로 법에서 그건데. 주거용 건물의 복도로 나와 있거든요. 그게 주거용이 안 되는 경우는 그 지면제는 이제 뭐 데이트나 말도 있는 고민을 하는데 그래 법에서 그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아직 그래서 지금 제급 안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 대해서 그건 알고 있는데 방법은 그건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근본적인 그 부분은 설명을 해도 가능한 거니까. 근데 이제 법적으로 지금 안 되게 돼 있는 부분들과 관련돼서도 현실적으로 좀 고려를 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다. 그리고 본수님 모듈에 집 안에는 수도가 있는데 바깥에 지금 수도가 하나도 안 돼 있거든요. 모듈 자체에 밖에 마당에 수도가 하나도 안 돼가 있고 지금 이렇게 햇볕이 많이 이렇게 듣고 할 때는 군데군데 수도가 있으면 주민들이 물도 뿌리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처음부터 그거는 얘기를 상수도 그 팀장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임시주택에 이 돈을 너무 써보면 이 항구 대책하는데 근데 지금 사실 요 안에서 빵 같은 빵을 이걸 가지고 효율적 근데 살수차가 오면은 이제 임시 여기에 너무 고집해 보면 비용이 그만큼 다 덜 들어와. 근데 살수차가 한 번 오면요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고 가. 그러면 오히려 더 더워요. 그 물 열거리 그어진다라면 그런 방법 한번 사다 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정 안 되면 몇 개라도 설치해주면 각 모듈 청소도 임시주택 청소도 하고요. 처음에 그거 지을 때 세면이랑 막 튀어가지고 엉망했거든요. 물이 없어가 청소도 못해요 마당에. 저기 성경아 씨. 제가 앞에 나와갔어요. 아니, 정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정부와 우리 영양군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감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건 진짜 그리고 우리 그 다른 분이 그래요. 어떤 분이 이렇게 NGO에서 어떤 맡은 분이 그러더라고요. 진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빨리 대처해서 이렇게 회복하고 집 빨리 갖다 주고 빨리 회복하고 이런 부분이 너무너무 빠르대요. 저도 그걸 느껴요. 정말 그 부분에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버섯 재배사에다가 안에 살았어요. 안에 살아서 10평, 사실은 거기 살면 안 되는데 저는 10평에, 원래 그 설계할 때 거기 10평에다가 창고였는데 제가 그 집을 넣어서 살았어요. 왜냐? 돈이 없으니까. 애들은 3명이고 어리고 이제 애들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버섯 재배해서 이제 먹고 살고 애들 키웠는데, 저는 정말 이제 그래도 버섯 재배하니까 배지 값도 보조해주고, 박스도 보조해주고, 비닐도 보조해주고, 다 해주니까 그거 50%씩 해주는 것도 정말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진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저는 평생 여기 살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저는 재배사 안에 집이 있으니까 재배사 하나만 있으면 먹고 살아요. 근데 집이 안에 있으니 나는 항상 너무나 좋은 거예요. 재배사 안에 집이 있으니까 저는 거기서 농사 지을 수 있고 또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저는 영양에 LH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LH 아파트가 있으니 저는 주거비를 못 받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왜냐하면 그래 당신은 이제 주거비를 못 받는 이유가 그러면 LH 아파트가 있다. 그 다음에 재배사기 때문에 두 가지를 중복해서 못 받는다. 자, 그러면 그 말 맞아요. 그 말 맞고 그러면 저는 그거를 우리 재배사 집을 집이라고 생각하고 저 모든 거 우리 애들 전부 다 그거 다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 돈을 다 그 LH를 했는 게 왜 그렇게 했냐면 우리 애가 중학교 1학년 때는 내가 낮에는 버스 팔아야 되고 밤에는 작업해야 되고 농사 지어야 되고 그래 안 하면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요 혼자서. 애들 아빠 그 남편이 없으니 나는 우리 애들 3명을 어쨌든 키우고 살아야 되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죽도록 했어요. 근데 1학년 때는 애를 픽업을 하기가 이제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까지는 픽업을 해주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아이 돌보미가. 그래서 이제 6학년까지는 해줬는데 중1이 들어가니까 어디까지 해줬냐면 속보면서까지 해주면 속보면서하면서 제가 데리고 집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시간이 좀 아끼잖아요. 그러면 영양까지 왔다 가면 최소 1시간에서 애 기다리고 어쩌고 하면 2시간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 2시간을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가 가을이 제일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 남편 숙부한테 좀 봐달라 해갖고 2달 동안 알을 놔뒀어. 그리고 또 제가 2달 지나고 또 집에 데리고 왔어. 근데 이제 2학년 딱 되니까 아파트 LH가 들어온대요. 그래서 이제 누가 그랬더니 니는 집도 없으니까 해봐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애를 이제 와서 애가 그 학교를 지 혼자서 다녔어요. 나는 어쩌다 와서 애 반찬만 해주고. 그래 너무 좋은 거예요. LH가 진짜 너무 안심이 되잖아요. 내가 애를 그래서 제가 했고 그 결론은 뭐냐면 저는 중복 보장을 그거 안 해줘도 된다고요. 주거비 안 줘도 된다고. 왜냐하면 나는 애를 LH에 키웠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애가 거기서 안전하게 학교 다니기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그건 안 받아도 돼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자 나는 몰랐어요. 우리 재배사가 한 평에 그막 1제곱미터에 10만 몇천 원인가 이 정도고 그 다음에 일반 판넬 창고는 40만 원. 그 물어봤거든요. 제가 담당 공무원한테 물어봤는데 그렇게 40만 원이고 우리 거는 10만 얼마가 잡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판넬이고 똑같이 창고도 판넬이고 우리도 판넬이잖아요. 근데 나는 몰랐어요. 이게 이렇게 그 과표 자체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왜냐면 나도 판넬로 다 지었고 진짜 지을 때는 뭐 진짜 열심히 지었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없는 돈에 그냥 대출 받아가 거기서 이제 지었는데 이게 진짜 솔직히 한 평에 25만 원은 진짜 너무나 현실적으로 안 맞는 그거거든요. 안 맞는 가격이고 그리고 저는 또 처음에 이제 불 났을 때 이제 빨리 이제 달려가서 그러면 나는 불이 났다 그럼 나 보조 좀 해도 해가지고 군수님이 보조 받을 수 있게끔 해줬어요. 그래서 나는 그나마 너무나 진짜 감사하고 진짜 보고 짧게 해야 돼. 하여튼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거 버섯 재배사를 과표를 현실화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버섯 농가에 어마어마한 우리 버섯 농가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아무도 몰라요. 과표가 이렇게 잡혀있다는 거. 그 판넬로 10동씩 20동씩 지가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우리 영양에는 한 동씩 지가 하지만 그러면 이거를 참고 수준으로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러면 참고 수준으로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되지 않나. 우리는 그러면 참고는 참고예요. 가만히 있고 뭔가를 넣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 생산해요. 우리 1년 내도록 전기 안 끊고 계속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 빨리 할게요 교수님. 저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는 우리 영양군이 너무 감사해요. 왜? 나는 우리 애들 3명 다 키웠고 대학교 졸업했고 대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2학년인데 그나마 제가 여기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애들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요. 군수님. 제가 안 받았고 감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버섯 재배사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는 진짜 우리 버섯 농가들 다 자살할 일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전기가 29kg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계속 돌리고 생산하고 팔고 그래야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느 정도는 만약에 질 때도 뭐 그거 하고 이게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 이번에 불나고 나서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지만 참고 수준으로 맞춰줘야 된다. 왜? 우리는 계속 생산하고 전기 계속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질 때도 돈 다 들어가요. 전기 산전 불이익금, 그 다음 전기공사비 엄청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현실화시켜요. 예, 아마 의원님이 답을 못하신 사안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다른 편의는 사실 우리가
저는 다 보도사업도 네. 우리가 강력 땡겨가지고 네. 또 네. 대비 다음 연구 대책 마련해놨지 이제 기준이 기준 지원하는 기준 금액이 저희들이 공무원들이요. 이게 어떤 A라는 기준으로 적용해야 될 걸 B라 적용하면 강한 책임도 아니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잘못하면 그 나중에 잡혀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준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물론 또 이제 정부의 기준을 현실화해달라고 하는 그런 건의는 있습니다만 이제 연령 수용을 하면서 우리 또 저희들이 문 자체에서 지원을 계속 있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답변을 바꿔달라는 기준을 바꿔달라는 거는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왜 법이잖아요. 법에 저번에도 그렇게 교수님께서 법이다 어쩔 수 없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저는 생각에 그거 진짜로 이거는 한 번쯤은 이게 국회에서 이거 소위원이 알고 네, 우리가 네. 보는 건의도 하고 네, 네. 있으니까 네, 그래요. 네, 그래서 더 이상 여기서 네, 알겠습니다. 논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 그 전에도 고맙고요. 지금 우리가 또 부산시장이 지나고 있는데 3시 30분부터 또 우리 당협 우리 위원분들하고 또 이 자리에서 또 회의를 해가지고 벌써 와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시간이 또 짧아서 죄송합니다. 나중에 또 한번 또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신 내용이 잘 반영합니다. 마무리 짓도록하겠습니다. 그래요. 뭐 오늘 밤새도록 들어도 좀 하시고 싶은 얘기 다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제가 좀 더 자주 와서 현장에도 가보고 이야기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 들었던 내용들은 특위에서 그다음에 예결위에서 반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장 빠른 일상 복구가 가능하도록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일자리 또 이야기를 나왔는데 일자리 문제는 제가 지난번 특위 때도 한번 이야기를 했고 그때 서울 집회 때도 내가 그 강단에 올라가 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는 많이 반영은 안 됐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좀 많이 반영을 해서 정말 일자리를 잃어버린 산불 재해지역 주민들이 일자리를 좀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은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좀 기반적 얼마급이 가겠다 하는 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하여간 참 고생 많으시고요.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군수님이나 우리 선출직 의원님들, 그 다음에 공무원들, 그 다음에 우리 당협, 의원 한 분 한 분들이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절히 바라고 있고 또 여러분들을 돕기 위한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 측면에서 서로 조금 오해하거나 갈등하는 부분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우리 대책위에서 또 피해 지역 주민들을 잘 또 이야기를 하고 해가지고 정말 과거에 그 함흥했던 동네 분위기 그대로 좀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안전한 영양 만들기 답곡 상론실 도로는 우리 군에 계획돼 그 예산 있고 설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멜이 광곡 진입도로도 80억 해가지고 지금 설계 진행 중이고 공사 곧 들어갑니다. 올해 알고 가시고. 감사합니다. 그래도